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진도가 나갈 것도 많은데 항상 늘 이게 에, 좋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자기 번호 써서 출석했다고 누르시고요. 음, 날짜 우리 참 그 마당 서점에 보면은 주문 orders라고 하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끝에 보면은 에, 그 저거가 있어요. 주문 날짜라고 있죠. 네. 아, 그래서 마당 서점은 주문일로부터 10일 후에 매출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만약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확정 일자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확정 일자가 우리 오더스에 보면 없죠. 만들어야 됩니다. 확정 일자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컬럼을 하나 새로 만들고 그 컬럼에다가 주문 날짜에다가 열흘을 더한 값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준 것이 이제 여기 add date라고 하는 에, 에, 컬럼을 하나 새로 이제 만든 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날짜 함수는 이제 뭐 그 날짜형을 문자로 변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자기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그 시계가 저장이 돼 있어서 그 시간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 그다음에 널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혼동스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널 값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값입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전화번호 쓰고 집 전화 쓰라 그랬는데 내가 집 전화가 없어. 그런 사람 많죠.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거가 이제 널이라고 됩니다. 만약에 그 널에다가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건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혹시 뭐 빈 스페이스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값이 들어가면 그 값이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0이라든지 공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해당되는 문자예요. 널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널은 글자 그대로 무응답 그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 설문에서 누가 이제 그 응답한 거를 엑셀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쭉 값을 넣어야 되는데 뭐 전화번호 잘 쓰고 뭐 이렇게 썼는데 누가 응답을 안 했어.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채워놔야 될지 막막하죠. 빈칸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때 이 MySQL이나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렇게 빈칸으로 남겨진 것을 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빈칸으로 남겨진 데를 실제 MySQL이나 DBMS 같은 경우는 NULL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NULL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값이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으로 눈으로 표시될 때는 널이라고 표시가 되죠. 한번 목벤치를 실행시켜 보면은 지금
그 주문 테이블에서 전체 주문 테이블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인제 인풋을 하나 내가 막 그 책 가격을 임의로 지웠어요. 그랬더니 그 지워 있는 부분에는 시각적으로 NULL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값이 입력이 돼 있지 않다 인제 그런 뜻입니다. 어 주의할 사항이 인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널 값에다가 숫자를 아무리 뭐 더해 봤자 뭐 곱해 봤자 뭐 연산을 해 봤자 값이 널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집계함수 뭐 average나 sum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널이 포함된 것을 행을 하면은 참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처리를 안 해 버립니다. 그냥 빼 버리고 집계해서 빼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제 중에 하나가 프라이스가 북 아이디가 3 번인 항목에 대해서 값이 책값이 지정이 돼 있지 않은데 어 요게 인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는 데다가 100 원을 더해 봤자 그 값은 0이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어 네. 그다음에 널 값을 에 이게 데이터가 적을 경우는 시각적으로 딱 알잖아요. 아 세 번째 북 아이디가 프라이스가 널이다라는 걸 딱 알 수가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걸 육안으로 일일이 판별하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그 이거는 어 뭐 데이터 품질하고도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무조건 평균을 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이 대부분 사람들이 '데이터가 잘 입력됐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입력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여러분이 캐글이나 공공 데이터에서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보면 물론 그런 데이터는 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 데이터들만 퍼블리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처럼 지금 프라이스가 인제 입력이 안 돼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인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오더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더스에. 내가 지금 뭐 테스타니라고 뭐 이제 오더스 예 북 북을 볼까요 또? 예. 지금 북이 열 중간에 빠져 있는 것도 있지만 열 몇 권의 책이 들어가 있고 이 널 가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책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거를 인제 에 하려면은 이제 널 값이 프라이스가 예 책 값이 책 가격이 입력되지 않은 어 책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시다. 여기 지금 널이라고 테이블에 보면은 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프라이스를 널이라고 해서 쳐 보면은 얘가 뭔 얘기하는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퀄이나 혹은 뭐 이런 따옴표를 써 가지고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요. 이럴 때는 price가 is 어리냐 요 저장을 저장할 때는 그래서 price가 널인 것만 찾으려면은 얘가 널이라는 캐릭터를 찾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is 널이라고 하는 널을 취급하는 특별한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가격이 입력돼 있지 않은 데이터가 몇 개냐라는 거를 만약에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카운트를 만약에 빼 버리면 이제 가격이 입력돼 있지 않은 책은 지금 보면은 몇 개냐면은 2 개입니다. 12번 13번 농구하고 베이스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그거를 집계를 하려면 카운트 스코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카운트는 몇 개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이름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S 네, 그 뭐죠? 그 책 가격이 입력되지 않은 데이터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반대는 isNull의 반대는 isNotNull입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카운트가 몇 개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오겠죠, 그죠? 11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다 입력되어 있는 프라이스가 데이터 값이 다 입력되어 있는 거는 11개다.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레코드가 뭐 10,000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10,000개의 데이터를 일일이 널이 있냐 없냐 내가 체크를 하는 게 그거 이게 불가능하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간단한 한두 줄 명령어를 가지고 전체 레코드가 과연 널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 주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isNull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isNull을 방금 전에 한 이 데이터가 뭐였었죠? 북에 대한 거였고 북에 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널 값에 대해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5,000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꿔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만약에 데이터가 되게 많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수탁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널 값이면은 뭘로 대체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if null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수 지정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뭐 굳이 행번호 출력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변수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set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표기값을 주고 그거를 계속 변환시키는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set이라고 하는 것과 이 뭐죠 콜론 이퀄 기호를 써가지고 일종의 대인문 변수 대인문을 말하는 거예요. 변수 앞에는 반드시 at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이 왼쪽 부분이 없다 그러면 순번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앞에 거하고 똑같죠. 이 뒷부분은. 근데 여기다가 내가 그냥 뭐 레코드가 표시되는 순서를 정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 사실 발생하긴 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set 그다음에 요 안에서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 그다음에 i를 하나씩 조건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조건 그리고 해주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여러분 1학년 때 뭐 C 프로그래밍 그런 거 배웠을 때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어떻게 하죠? i는 그 포문이나 이런 데서 자꾸 바뀌는 거 자동으로 바뀌는 i는 새로운 i는 i 플러스 이렇게 i라고 그다음에 i는 어디까지? 이보다 포문에서 이제 조건문을 따져주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문에서 i는 0부터
뭐 기본으로 이걸 지정하지 않으면은 i는 i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뭐 맥시멈 i는 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뻔문에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거하고 이제 i가 자꾸 이제 명작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를 똑같이 왼편처럼 해줍니다.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 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패턴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있고 또 하나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뭐냐면 A하고 B를 바꾸라라고 하는 그런 거기가 있습니다. A와 B를 뭐라 그러죠? 바꾸시오가 아니라 바꾸시오. 이건 이제 프로그래밍 가장 기초적인 걸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A를 바꿀 때 A와 B를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바꾸냐면은 A를 음, 음, EMP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그래서 사용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거를 직접 바꾸면 안 되고 TMP라고 하는 임시 변수를 주고 A를 TMP에다 넣고 B를 A에다 넣고 TMP에 있는 A를 B에다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A와 B를 바꿔라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합리적으로 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그런 패턴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하게 되는 지금 4-11 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번호를 일씩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크리멘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증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씩 증가시키는 방법 하나의 테크닉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런 패턴이 있다라고 해서 뭐 다음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냥 가져다가 쓰면 됩니다. 이거를. 뭐 고민하지 말고. SEQ는 그냥 I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냥 이 대신에 SEQ 대신에 I를 쓰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훨씬 더 편할 텐데 이 책에서는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속 질의는 앞에서 3장에서 했던 부속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는 거고요. 봅시다. 부속 질의는 네. 이게 부속 질의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하고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박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고객의 총 구매한 액수, 박지성 고객이 구매한 서적의 총 액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속질이라고 부르고 부속질을 셀렉트문에다 갖다 놓으면은 스칼라 부속질이라고 얘기하고 프롬절에다 갖다 놓으면 인라인뷰라고 얘기하고 웨어절에다 갖다 놓으면 그 중첩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표현은 다르지만 뭐 다 똑같아요. 그냥 부속질이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뿐이지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여기 그림 그림 4-2 그림 4-3 이 두 개의 차이는 갖다 한번 따붙여 놓고 헷갈리니까 요거를 카트에다가 사이즈를 좀 줄이고 이 왼쪽 그림은 그림 4-2고 오른쪽 그림은 그림 4-3인데 이게 부속지리가 어디 붙었느냐에 따라서 불러지는 이름이 좀 다른데요. 오른편의 부속지리는 스칼라 부속지리라고 얘기합니다. 스칼라 부속지리, 스칼라라는 뜻은 아마 여러분이 물리할 때 뭐 물리는
그 벡터의 정의를 배울 때 벡터가 인제 힘과 방향을 갖는다라고 인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힘과 방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힘이 인제 스칼라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이즈, 크기 이런 걸 이제 스칼라라고 합니다. 단일 값 을 얘기합니다. 어떤 수치든 나오는 하나의 값. 그래서 이 어 오른편 그림처럼 셀렉트문에 가서 붙으면은 단일값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셀렉트문에 가서 붙게 되면 셀렉트문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셀렉트문에 붙어 있는 게 이게 다 뭐가 붙어야 돼요 뒤에? 컬럼이 와야 되잖아요 컬럼. 예. 컬럼들이 쭉 와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웨어 이 뒷부분에 와야 되는 이 셀렉트문은 뭐가 와야 되냐면 조건이 와야 됩니다 조건. 요런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제 네스티드 중첩이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네스티드. 요거는 단일가 합수로 나와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스칼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요 나중에 이제 from이라고 하는 데서 쓰는 거는 이제 inline 정렬이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세 가지 형태의 어 그 부속들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을 좀 다르게 쓰는 방법이 표현하는 거고요. 어 마당 서점에 고객별 판매액을 보이시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인제 질이 4-20 4-10 인데 사실 이거 우리가 언제 했었냐면은 3 장에서 한 거예요 이거. 3 장에 어디서 했냐면 3장 슬라이드를 한번 3 장에서 고객별 고객별 판매액을 보여라 인제 그게 어디 있냐면요. 고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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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고객별로 주문한 모든 사이트 요게 있잖아요. 요거 카피해 가지고 사장에다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은 따로구나. 그림은 따로 카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따로 카피 해야 되네. 네. 네. 위아래 그림을 비교를 해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결과는 같죠. 고객별 판매액 어 그 이게 밑에 게 인제 어 3 장에서 한 거고 위에 게 지금 4 장에서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놓고 보니까 비교가 좀 되나요? 중요한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나는 대로 채팅창에다 한번 써 볼래요? 중요한 차이점. 이 3 장에서의 질의와 4 장에서의 질의의 중요한 차이점이 뭔가요? 음. 3 장에서는 강하다고. 네. 성환이 3 장에서는 order by 음 order by라고 하는 3 장에서는 order by가 뒤에 추가됐죠. 만약에 4 장에서 뒤에다가 order by라고 추가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차이점이 인제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다라는 차이점 그게 차이가 되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네. 이게 오더 바이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또, 또 차이점이 뭔가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예.
예. 셀렉트 열에서 열을 시작할 때 따옴표의 유무의 차이냐, 아 열을 시작할 때 열을 작성할 때 따옴표의 유무의 차이냐. 그렇죠. 저기 사장에서는 음 에 사장에서 따옴표의 유무의 차이냐. 3 장에서는 따옴표를 쓰지 않았고 예 4 장에서는 따옴표를 썼습니다. 4 장에서 따옴표를 쓴 건 왜 그럴까요? 예 그것도 차이점이 하나겠네요. 예. 따옴표를 쓰는 거는 뭘 사용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알 예 엘리어스라고 하는 별칭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별칭. 예. 3 장에서는 별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고 4 장에서는 별칭을 사용했습니다. 요 지금 그 SQL문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차이점이 오토바이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다음에 별칭을 썼냐 안 썼느냐 인제 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커스터머나 오더 수를 줄여 쓴 차이냐. 예. 그것도 별칭에 해당됩니다. 예. 그것도 네 고런 차이점이 있는데 고것도 별칭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입니다. 예. 그거는 별칭을 썼냐 안 썼느냐 고거를 지금 사장에서는 별칭을 두 가지를 썼는데요. 두 가지 형태를. 하나는 컬럼 네임을 별칭을 쓰고 하나는 또 하나는 저거 테이블 네임을 별칭으로 썼습니다. 또 하나 아주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냥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막판에 답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예.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3 장하고 4 장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프롬절입니다. 프롬에서 3 장에서는 프롬에다가 뭘 갖다 썼냐면은 커스터머하고 오더 두 개를 갖다 썼어요. 그다음에 4 장에서는 뭘 했냐 오더 하나만 갖다 씁니다. 오더 뒤에 OD라고 붙은 거는 그냥 별칭을 사용한 겁니다. 오더스를 내가 OD라고 나중에 막 쓰다 보면 인제 이게 그냥 오더스라고 쓰기 일일이 귀찮으니까 요 쿼리문이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OD라고 쓰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 4 장에서는 from 뒤에 테이블을 하나만 갖다 쓴 거고요. 3 장에서는 from 뒤에다가 테이블을 두 개를 가져다가 뭘 했어요? 얘가 조인을 한 겁니다, 조인. 그래서 3 장은 기본적으로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해 가지고 그 카티지안 프로덕트 중에서 해당되는 조건만 갖다가 끄집어낸 거고요. 3 장은 카티지안 프로덕트를 안 하고 한 테이블 오더 테이블에서 뽑고 그다음에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뽑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마다 요 테이블에서는 요거 뽑고 먼저 그다음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예 것 중에 다른 테이블에서 또 어떤 거를 뽑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예 조인을 썼냐 안 썼냐 그 차이입니다. 이게 어 어디에 앞부분에서도 잠깐 설명이 됐는데 뭐였었죠? 조인과 부속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앞장에 설명으로 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맥날 봐 봤자 잘 이해가 안 돼. 실제로 이렇게 예를 보면 예제를 보고 예제를 봐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제를 보면은 인제 쉽게 어떤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3장에서 했던 건 우리가 조인의 예를 든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티시안 프로덕트를 해놓고 그중에 내가 조건에 맞는 거만. 데이터가 작으면 이게 되게 편해요. 근데 만약에 뭐 우리 여러분이 뭐죠 그 10라인짜리 10,000라인짜리 캐글에서 엑셀 파일 받아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 조인을 했다 그러면 1000라인 조인했다? 속성이 뭐 속성값이 한 10개다. 뭐 1000라인 조인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테이블이 1000 곱하기 1000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책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테이블 사이즈가 클 경우에 조인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속 질의를 배우는 이유가 사실 이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편해요? 밑에 거 완전 편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되게 편하고 이렇게 쓰는 게 질문도 되게 간단한 형태로 나와요. 명백합니다. 근데 위에처럼 쓰면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먼저 이 테이블에서는 뭘 뽑고 그다음에 그거를 만족하는 조건을 다른 테이블에 맞춰 가지고 그 결과를 끄집어낸다. 이거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릴레이션을 하면은 조인 릴레이션을 하면은 뭐 테이블이 2개다 3개 만약에 3개다 진짜 이거는 대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속질을 사용하는 이유가 조 조인을 쓰면 성능 저하가 너무 심각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구조를 잘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먼저 네 요런 가로 안에 있는 것 요거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별 판매액을 보이시오 하면은 결국 여기에 셀렉트에 표현될 것은 고객의 이름과 판매액의 이름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요 2개를 미리 생각을 해 보면은 결과가 요런 형태로 이제 출력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인제 이름이 나와야 되고 판매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름은 어디 있냐면은 커스터머 고객 테이블에 있는 거고요. 이 토탈은 어디 있냐면은 주문 테이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객 테이블에서 이름을 가지고 오고 요 판매 테이블에서는 가격을 가지고 오고 요 2개 요렇게 가격을 가지고 요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쿼리를 만들 때는 테이블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테이블에서 뭘 제공해 해 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그림 속에 자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쿼리를 작성할 때는 테이블 오리지널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그 테이블에서 어떤 테이블에서 뭘 뽑아내고 그걸 다른 테이블에서 뭐와 같은 걸 맞춰 보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테이블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테이블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냐, 테이블의 성격이 뭐냐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다음에 쿼리문을 만들 때 구조를 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테이블에서 속성은 뭐고,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코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쿼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네, 오늘 이제 2시 50분 돼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이메일로 꼭 보내서 다음 수업할 때 그 질문이 반영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휴일인데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